손수레에 가득 실린 고물에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며칠씩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아, 며칠씩? 그럼요, 이거 아이고, 이거 한 달이나 모아놓은 거예요. 한 달? 고물은 차곡차곡 쌓은 무게만큼 돈이 됩니다. 6,600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물상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손수레를 끌고 옵니다. 잘 쌓아서 단단히 묶어놓기만 하면 꽤 많이 실을 수가 있죠. 어떤 데 2,000원, 3,000원. 많이 해도 10,000원이야. 아주 비싸고 해봐. 없어. 손수레를 끌기가 힘이 붙이는 할머니들은 주로 카트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한가득 채워도 빈수레보다 가벼워 부담이 덜한데요. 크기가 작은 만큼 실을 수 있는 고물의 양도 적어 벌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35, 40kg. 고물을 실어 나르는 이동수단도 등급이 나뉘는 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트나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일명 도복꾼에게 1톤 트럭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고물을 찾아다니는 지역은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걸로 숨겨놨네. 돈도 안 들고. 그전이면 그래도 제법 됐는데, 이빨 한 팔 여기 눈딱 따고 막 거기서도 2만 원도 못 해요. 트럭 하나로 노부부의 생계뿐만 아니라 아픈 자식의 뒷바라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동네에서? 아니면 멀리 가신 거예요? 여기저기 다 안 다니는 데 없어요. 이게 뭐야? 공장에도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계속되면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도 더 이상 건질 게 없습니다. 얼마 안 되네. 네, 오늘 얼마 안 되네요. 세상에, 한차 바빠서. 올려달라고 막 으쌰으쌰 좀 해요. 나 못 살겠어. 어떻게 24,000원. 24,000원. 네. 수고하셨어요. 재수 좀 오늘 한 번 더 오고. 나오시고. 그렇다면 월요일 날 오고. 오늘도 동네 고물상에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 싸서 못 해먹겠다고. 힘이 이게 사실은 남인 보기에 우스워도 이게 엄청 중노동이거든요. 일 해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나와요, 진짜. 일 해는 거에 비해서. 고물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온종일 거리를 떠도는 이들에게 짧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12,200원. 네. 이것 때문이시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버신 거는 뭐 하실 거예요? 저축해야죠. 저축. 저축. 항상 저축 잘하셔요. 아, 항상 저축하셔요. 저축하면서 살아야죠. 뭐 돈 쓸 일이 또 있지. 1,000원짜리는. 알겠어요. 아, 이거 돈 좀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100원짜리 모아지면 또 이제 지폐로. 고물상이 아니면 은행에 갈 시간도 커피를 마실 여유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돈도 넉넉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공부를 하도 없으니까 한 5,000원 벌 때 있어요. 그럼 그만
다리만 아프고 왔다 갔다 하니 다리만 아프고 해가지고. 고물을 줍다 보면 끼니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망치를 일을 빌려가면 어떻게 되니까. 고물상이 문을 닫은 일요일이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유일한 날입니다. 고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이 돈을 진짜 1,000원을 벌건 2,000원을 벌건 못 쓰시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쓰시겠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쓰실 때도 있는데 아까워서 쓸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100원 하나 얼마나 진짜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전국에 있는 고물들이 모여드는 곳. 한때 나이 지긋한 분들의 공간으로 치부됐던 황학동과 동묘 풍물시장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더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추억의 골동품부터 헌옷까지 누군가에게는 쓸모를 다한 고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선물이 되는 곳이죠. 헌옷은 고물 중에서도 제법 쏠쏠한 편이었습니다. 일찌감치 그 가치를 알아챈 사람들은 꽤 큰 돈을 벌기도 했죠. 일 부도 나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1톤차 하나 가지고 무조건 제가 밤마다 파지를 주워 다녔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거칠더라고요. 여자가 일하기가. 그래서 옷을 했어요. 제가 또 옷을 좋아하고. 남편 사업이 부도난 후 빚을 내 시작한 일. 오래 지나지 않아 빚도 갚고 아이들 공부까지 시킬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그쪽하고 아시아 쪽하고 베트남 쪽도 가고요. 요즘도 많이 와요?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2팀 이상 왔었는데 요즘 아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쪽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좀 줄고 있어요. 헌옷은 대부분 제3세계로 수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길이 막히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요즘은 아침 눈뜨기가 무서워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눈뜨기도 무섭고 또 오늘 어떻게 또 하루 버틸까. 그래도 진짜 막 IMF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만 그랬잖아요. 대한민국만.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헌옷을 취급하는 중고 의류 매장은 돌고 도는 복고바람을 타고 얼마 전까지 호황을 누렸습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가성비를 따지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제 손님들 오시면 너희들 이렇게 다 버린 거 주워가지고 파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 구제라는 품목이 유통의 한 종류가 돼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창고도 얻어야 되고 기사 월드컵도 사야 되고 차량도 사야 되고 뭐도 해가 준비하는 게 그냥 저희들이 웬만한 커피숍이나 치킨집 매장하는 차리는 비용이나 마찬가지로 들어요. (3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열었던 최석원 씨는 혹독한 자영업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가게가 망하면서 미천은 떨어지고 없는 돈에 두 번째 창업한 게 바로 고물상.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덤빌 수는 있는데 누구나 쉽게 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고철이 됐든 비철이 됐든 워낙 종류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 고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예. 몇 년 전까진 고물상도 꽤 유망한 직종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 30대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업을 망해본 경험이 있는 최석원 씨는 지인을 따라다니며 꼬박 3년 동안 힘들게 일을 배운 후에야 비로소 고물상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개업하고도 또 3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고물상은 크게 소상과 중상, 그리고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이곳처럼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서 주로 고물을 사들이는 데는 수상입니다. 저희 같은 소상들이야 선택의 폭이 많아져서 단가 많이 주는 데로만 자꾸 가게 되니까 그 단가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 집에 갔는데 뭐 10원을 더 준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10원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 다 손님을 뺏기니까. 그러면 또 10원을 올리고. 그럼 또 이쪽에서 10원, 또 같은 10원 있으면 5원 더 줄게? 또 우리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자꾸 경쟁이 되죠. 그네들. 규모가 작은 소상이 사들인 고물은 보통 부지가 2,000평 이상 되는 중상에 되팝니다. 중상은 다시 제철소와 제지소로 고물을 넘기는 대상에 납품을 하고요. 중상인 거래처를 들를 때마다 최석원 씨의 꿈은 한 뼘씩 더 커집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다시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고물상이 그의 바람입니다. 지금 고물상 지금은 작지만 저기처럼 중상처럼 크게 해서 저도 포크레인을 아까 보셨던 그 큰 포크레인도 직접 운전하면서 물건도 받으며 들어오는 물건도 받고 내려도 보고 싶고 제 꿈입니다. 저렇게 저 같은 소상들의 꿈이지 않을까요? 저렇게 크게 한번 해보는 게 꿈이지 않을까요? 네. 꿈을 이루려면 고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대상이 최종적으로 고물을 넘기는 제철소나 제주소에 달려 있습니다. 고물값이 높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싸고 고물값이 낮으면 여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죠. 작은 고물상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을 뿐 경제적인 어려움은 덜했는데요.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자존심이 막 상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 사람들 안 볼 때 막 창피해갖고. 인건비를 아끼려 가족들까지 동원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 물건 갖고 오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우리 보고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좋은 일이냐니까 매 수십 집의 가정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매 수십 집을 갖다가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고물상이 문을 닫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가는 길. 동네의 작은 고물상은 이들의 생계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최신일 씨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파지도 좋아, 파지도 돈이 안 주고, 생각하면 바지 와기 안 사입고, 밥 안 사먹고, 고비 안 사먹고, 짜장면 안 사먹고, 뭐 알죠? 내가 내가 전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얼마 벌어요 보통? 하루에? 몰라.
나 근데 돈만 주면 또 들어와. 나 뭐 그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돈만. 힘들게 다니지 말라고 고물이 많은 장소를 전화로 알려주고 이를 거들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벌써 여기 나오는데 이런 거 주니까 나보러 팔라니까 내가 안 팔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겁생하고. 스스로 원해서 고물을 줍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생계가 막막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되고 힘든 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쓰임새를 다한 물건이나 쓸모없이 된 사람을 비유하는 말. 고물은 사전에 적힌 의미 외에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폐지가 예술작품이 되고 고철이 새 생명을 얻듯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있기에 삶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올 때 반갑고 갈 때 또 서운하고. 연평도에 몸 참 좋죠. 이거 뭐야? 삶의 터전. 지금 같은 시국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책임자들은 나 하나에 그냥 수십 명이 딸려 있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오고 그래요.